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누가 성공하고 부를 얻을까?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우둔한 사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와 문제를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를 얻는다. 감사스마일이 성공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실패와 문제를 많이 경험해보고 다루신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감사스마일이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띵커님의 철도 경제성 평가 개선과 호재 관련해가지고 기타 철도 이슈 이분의 부동산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감사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어제 그 신분당선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예타가 이제 올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또 이 부분도 한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타 면제 요건 강화의 난발을 막는다.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시행이다. 연합뉴스에 차지연 기자님의 기사를 먼저 살짝 보고 이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날 SOC하고 R&D 사업 예타 기준이 1000억으로 상향됐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예타 절차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좀 해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제 예타 면제 난발을 막기 위해서 면제 요건을 좀 강화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예타가 이제 강화됐다라고 이제 신문기사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철도 사업 관련 내용만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내용의 예타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데 이제 복지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부터 시행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예타 면제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도 90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94건, 문재인 정부 때는 149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방 관련 사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예타 면제가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이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든지 또 국방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전력과 관계없는 사업 등 면제 대상이 제외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예타를 이제 앞으로 면제받도록 할 계획을 이제 예타가 면제를 앞으로 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C라든지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이제 1000억 원부터 예타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제시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타 개편을 위해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올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행 편익 부분하고 추가 발굴 편익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도로 철도를 보시게 되면 쾌적성이라든지 정시성, 그다음에 수질 오염 개선 편익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타 면제를 갖다가 해가지고 가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신분당선 석부 연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 타당성이 많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타 면제로라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라든지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띵커님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위 기사에서 철도 사업 관련 내용만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제 이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철도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블로그 글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로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가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대상 선정 1개월, 조사 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 제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 BC값 분석에 대한 반영하는 편익이 좀 늘어나고, 세 번째로는 이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이게 정말 클 것 같은데, 수도권 남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덜한데, 수도권 북부,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분석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교통의 불평등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사업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지역 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은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보건이라든지 국방, 그러니까 다른 분야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철도라든지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타 조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목적은 공약된 윤석열 정부에서 GTX A, B, C뿐만 아니라 D, E, F도 정부 내에서 일단은 예타를 추진을 하려고 조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조사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약한 철도 사업을 임기 내에 빠르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성 BC값, 즉 다시 말해서 BC에서 B가 베네핏인데 이 편익에 속하는 항목을 늘리겠다는 말이고 여기에 추가 반영할 항목을 보면 기존 편익으로 계산한 BC값보다 개선된 편익으로 계산한 BC값이 더 높아져서 사업성이 더 좋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해당 철도가 운행됐을 때 가정에서 평가 항목에 차량 운행 비용, 그러니까 통행 시간의 절감,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 비용 공해 소음 절감 편익 정도만 포함됐다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통행 쾌적성 향상, 통행 시간 정시성, 그다음에 수질 오염 개선 편익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BC값, 특히 이제 그러니까 베네핏 B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역 낙후도 분석, 세 번째 사업별,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역 낙후도 분석이 총 8개 지표고 이 지표 간 가중치를 반영해서 계산하게 되면 보도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아마도 지표 간 가중치를 조절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 여기에 8개 지표는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노령화 지수, 경제, 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 대수, 또 인프라, 도로율, 인구당의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 비율 이런들 여러 가지 8개 지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GTX 뿐만 아니라 신분당 사업부 연장이라든지 또 8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천 위례선까지 철도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경기도 외곽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신문으로 보던 거랑 이 띵커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는 걸 보고 상당히 저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예타 조건 완화로 인해 가지고 교통망 발표 이후에 저조한 경제성으로 인해서 예타를 통과받지 못했던 철도 사업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GTX A, B, C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D, E, F 노선 추진이라든지 예타 통과가 어려워서 지지부진하고 있던 미래 과천선 본선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주목하고 있는 신분당선 3단계 연장인 용산 3동 구간 8호선 남북 연장 등의 예타 통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정말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보고 예타가 조금 이제 면제 요건이 강화돼서 조금 그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띵커님의 이 블로그 띵커 이슈 인사이트 블로그를 보면서는 그러니까 이면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튼 상당히 부동산에 또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스마일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타 면제로 해가지고 물론 추진되는 사업도 물론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타를 통과를 해서 당당하게 사업이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광교 호매실 구간이 정말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
그 이제 이면에 그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셨고, 수원 홈외실이라든지 관련돼서 원래는 신분당선이 수원 홈외실까지 최초에 계획돼 있다가 그게 이제 경제성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광교까지밖에 안 됐다가 이제 광교에서 추가적으로 홈외실까지 이제 예타가 통과됐고 이제 곧 이제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제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그 수원 홈외실도 됐는데 왜 삼성이 안 되냐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요구를 갖다가 국토부라든지 뭐 이런 정부의 대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정치인들이 또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울고 먹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철도 부분이라든지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예타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했던 이런 사항, 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계속해서 지금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GTX A, B, C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A 노선 같은 경우에 뭐 연장 계획은 없는데 A 노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저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라든지 C 노선은 아직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서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D, E, F 노선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스마일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분당선 3단계 연장 용산에서 삼성 구간, 정말 올해는 예타가 통과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경제성 평가 개선이라든지 이런 호재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용산 개발을 갖다가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용산이 신분당선 종점역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 스마일에게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좀 안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감사 스마일 찐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감사 스마일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셔서 저에게 이제 그런 전화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삼성벨트라든지 지금 덕원에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고양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인천 검단이라든지 여러 곳이 지금 이제 공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주춤한 그런 시장이 되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런 시장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고양시 특히 이제 삼성벨트 경양구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호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창녕 3기 신도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초 정도가 되면 또 전세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가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갖다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삼성벨트 더 나아가서 고양시, 특히 이제 물론 일산 동구 서구에서도 저에게 이제 물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물건을 받아서 소화하기도 힘들고 덕양구 쪽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에게 뭐 임대라든지 매매 물건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뭐 전화 통화 잘 안 되면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스마일이 유튜버가 아니라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누가 계속 그래요. 왜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개인 PR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혹시라도 구독을 누르셨던 분들은 2번 누르면 안 되니까 그냥 나가시면 되고,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또 감사 스마일 TV를 모르시는 분들 때 추천 동영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